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다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요즘 핫한 신형 MX-5 산타페를 지난번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들 위주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엔진 구동 방식 똑같아요. 그래서 2.5 가솔린 터보의 전륜 구동의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심지어 이 내장 색깔도 지난번과 똑같아요. 같은 차는 아닌데 근데 이제 외장 색깔만 제가 색깔 이름은 좀 밑에다가 자막으로 남겨 드릴게요. 요번에 새로 나온 무광 색깔인데 그 색깔의 차를 타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보더라도요, 역시 이 차의 주행은 상당히 안락합니다. 그래서 이 주행 중에 느낄 수 있는 이 묵직한 안정감을 갖고 있고요. 또 외부 소음이 이 유리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타이어를 통해서 실내로 침투해 오는 부분들이 잘 이렇게 차단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주행의 만족도나 완성도를 상당히 좀 높여준다 하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차로 유지 보조, 그러니까 많은 이제 현대기아 제네시스 차에 기본화되어 있는 차로 유지 보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꼭 다른 이제 운전자 보조를 켜지 않더라도 그것만 켜서 차가 일단 출발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차선 인식이 되면 그럼 차선 한가운데로 똑바로 가게 해주는 그런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 얘는 그거에 2세대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세대와 비교해 가지고 차이점이 좀 더 이 공률이 큰 그런 도로에서도 좀 대응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차도 1세대에 해당하는 차로 유지 보조를 갖고 있지만 뭐 그거와 비교해 가지고 와 정말 좋아졌다라는 생각까지는 좀 주지는 않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좀 코너가 굽더라도 좀 덜 불안해지게 하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기판에 이제 보시면은 이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니까 인식한 차선을 양쪽에 흰색 실선으로 보여주고 그 안에 이제 차의 아이콘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좀 기존까지와 좀 표시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차는 이제 요 그림에서 차는 가운데에 똑바로 두고 양쪽 차선이 인식됐다 안 됐다 정도로만 표시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차선의 중앙에서 얼마나 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는지 여부를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그렇게 한쪽에 좀 가까워졌다는 것도 그 간격으로 좀 변화를 해주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전자가 뭐라 그럴까요? 얘가 기능을 하지만 운전자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그렇게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더 효율적인 그런 표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 조수석 앞에 이제 두 군데의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이 아래쪽은 이제 글러브 박스고요. 위쪽은 이제 그 개폐식으로 덮개가 있는 수납 트레이인데, 여기 이제 센터 페시아 아랫부분에 UV-C라고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버튼이. 그래서 뭔가 이제 스마트 기기나 어떤 자외선으로 이제 살균 기능을 켜고자 할 때 그거는 요 위에 공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고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UV-C를 누르면 편리하게 살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차를 리뷰했을 때보다요, 이 신형 산타페를 리뷰할 때 좀 체감됐던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이 차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길가에 차를 서 있거나 하면은 이 차를 이렇게 몇 팀이서 와가지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 많은 그 질문 중에 하나는요, 이 차 혹시 외제차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산타페라는 거를 이미 인지한 분들은 이 차가 벌써 출고가 시작했냐 라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리뷰하는 중에 이 도로 위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제조사에서 언론에 이렇게 발표하는 그 인기도를 얘기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뭐 사전 계약이 뭐 얼만큼 됐다 그 숫자보다도 이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도로에서 이 차에 보여주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훨씬 크다는 걸로 체감이 더 잘 되더라 하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형 산타페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갔는데요. 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어딘가 목적지를 해놓고 주행하는 중에 이렇게 일반 지도를 보여주다가 어떤 타고 있는 도로에서 다른 데로 갈아타야 되거나 아니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것 같이 아니면 유턴하는 것 같이 방향 전환을 할 때에만 전방 카메라 동영상에다가 그 애니메이션을 덧입히죠. 잠시 뒤에 그게 나올 것 같은 상황이 돼 가지고요, 몇 가지 상황을 좀 제가 스케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쭉 가고 있는 데서는 어차피 가던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동영상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던 길을 타다 말고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때 그때 이제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잠시 뒤에 다른 도로로 옮겨 타야 되거든요. 자, 뭐 여기를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전방 카메라에다가 내가 타야 되는 차선 하이라이팅을 해주고 남은 미터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렇게 화살표도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길을 갈아탄 다음에는 원래 지도로 되돌아갑니다. 지금도 제가 다른 길로 옮겨 타야 되는 그 출구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게 하니까는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차선이 있을 때 어느 차선을 타야 되는지도 얘가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게 화살표로 일단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주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딱 그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 특정 위치를 찍어 놓고 거기에 다 가까이 갈수록 이 화살표에다가 원근법을 적용해 놨죠. 보면은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재밌게 느껴집니다. 잠시 후에 이 순정 내비의 안내를 따라서 유턴해야 되는 곳이 나오거든요. 유턴하는 지점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km 앞에서 유턴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차선이라고 하라고 나오고요. 줄어드는 거리를 또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벽을 세우네요. 딱 요 지점을 넘어가지 말고 거기서 유턴하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벽을 만들었네요. 그쵸? 네, 지금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회전교차로에서 저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혹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는지 궁금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동영상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렇게 꺾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화살표로 이렇게 알려주네요. 여기로 가라고. 네. 그러니까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다 섞어서 해주네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자, 잠시 후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이 차의 풀 LED 헤드라이트의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토 하이빔이 작동을 했고요. 뭐 이 정도면 기본적인 광량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의 높이 자체가 SUV다 보니까는 좀 더 높이 있는 데다가 거기서 광량을 시원하게 좀 앞으로 뻗어주는 게 있어가지고 야간에 이 시야 확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지능형 헤드램프 기능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제네시스의 모델들에서는 이제 지능형 헤드램프가 뭐 전차종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현대에서는만큼은 좀 지능형 헤드램프는 아직까지는 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아이오닉 6에만 아직까지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또 앞으로는 그게 적용되는 차종의 종류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차의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조절은 이 설정에서 차량에 있죠. 차량에서 라이트에 가시면요, 실내 무드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요, 지금 돼 있는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돼 있으면 색깔 조절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그거의 캐릭터에 맞는 색깔로 그게 이제 바뀔 뿐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바꾸겠다면 일단은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색상을 눌러야 됩니다. 그럼 뭔가 정해놓은 색깔들이 쭉 있고요. 여기 보면 10가지 정해놓은 색깔이 있고, 그 외에 운전자가 원하는 그 색깔을 이렇게 테두리를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떤 아래와 위로 나뉘어서 조명색을 바꾸는 방식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래서 앞에 대시보드와 이 도어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에는 그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차의 대시보드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주행 중에는 이 가로 방향에 그 라이트 띠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저 양쪽 끝에 송풍구에 있는 세로변이 불이 켜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떨 때 켜지나 하고 보다 보니까요,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차가 멈출 때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전혀 오는 차가 없거든요. 한번 좀 멈춰 볼게요. 자,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D레인지에 놓은 채로 정차했을 때는 안 켜지죠, 여전히. 근데 그 상태에서 P를 누르면 이게 켜집니다. 그쵸? 그런데 다시 주행하느라고 D로 옮기면 또 그 세로변만 스르르 꺼져요. 다시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차가 여기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P로 놓으면 저렇게 켜져요. 그쵸? 그래서 저게 이제 세로변까지 양쪽에서 켜지면 인테리어의 그 앰비언트 라이트로 H자가 완성이 되는데요. 저거를 왜 그 주행 중에는 꺼지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로로 양쪽에 불이 들어와 있다면 저게 그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어떤 운전자가 좌우 방향을 볼 때 시야적으로, 그러니까 시야가 좀 방해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저 백미러를 양쪽에 볼 때, 그때는 저렇게 세로로 길게 띠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그쪽을 꺼주는 게 그 거울을 보기가 더 식별하기가 좋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뇌피셜로. 그리고 오디오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12개 스피커와 외장 앰프를 갖춘 보스 사운드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기분인데요, 얘도 12개 스피커고 또 신형 그랜저도 12개 스피커잖아요. 둘 다 보스인데, 근데 사운드가 얘가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그보다 아래급인 세단과 그 다음에 SUV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8개씩의 스피커를 쓰고 있는 보스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반떼나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그런 차들과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런칭한 이제 신형 코나, 똑같이 8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지만요, 뭐 시스템 구성이 어떤지는 사실 저도 정보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같은 스피커를 갖춘 시스템끼리 비교를 하면은 최신 SUV인 이 신형 산타페가, 아니면은 8개짜리 중에서는 신형 코나가 더 사운드가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느껴진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타페를 이제 결정을 하신 분들 중에 또 고민을 많이 하실 부분이, 제일 많이 고민하실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대로 5인승으로 출고를 하느냐, 아니면 6인승으로 하느냐, 7인승으로 하느냐 일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차를 사는 입장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그러니까 3가지 5, 6, 7인승 중에 제일 합리적인 선택은
5인승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6인승이나 7인승끼리의 좀 경합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의 선택을, 그러니까 좀 더 인기가 높을 그거는 아무래도 6인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6인승이 아무래도 더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또한 기능도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딩을 제외하고는 전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차가 움직이는 중에 뭐 2열에서 3열로 넘어간다든지 3열에서 2열로, 물론 그게 안전상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2열 3열 간의 이동이 주행 중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6인승의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5인승이나 7인승이었을 때는 5명이 타더라도 이제 넉넉한 2열 공간에 5명이 다 탈 수가 있는데, 6인승에서 5명이 타려면 4명은 편하게 가지만 1명은 제일 뒤에 그 좁은 공간에 타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다는 그런 능력으로 봤을 때는 7인승이 좀 제일 나은 선택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커서 6인승을 더 많이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6인승이든 7인승이든 좀 그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은 그 3열 공간을, 그러니까 3열 좌석의 존재를 비상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아니면 더 만족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처음 리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 차를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단점이 그렇게도 없냐 라는 댓글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사리 단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면요, 이 스티어링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스티어링을, 그러니까 틸팅을 제일 높여 놓은 위치고요, 현재가. 그리고 의자는 제일 낮춰 놓은 위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윗부분에 이 림이 계기판의 윗부분을 슬쩍 가립니다. 물론 제가 상체가 더 비율상으로 긴 그런 체형을 갖고 있다는 거를 감안하더라도요, 만약에 이 차를 저보다 더 키 큰 분이 의자를 더 높여 가지고 이 차에 앉으시게 된다면 이 계기판이 더 많이 가린다고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의 이 스티어링의 틸팅 각도가 비교적 너무 아래에서 아래로 그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하도록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전체적으로 좀 상향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 지금의 위치로 최종 결정이 되었겠지만, 실제 앉아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여겨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좀 그런 거는요, 뭐냐면은 요 루프 콘솔의 버튼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광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중에 조작을 해야 될 때 뭐가 뭔지가 좀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여있는 버튼들 자체가 이렇게 평소에 자주 손이 가는 그런 기능들은 아닌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좀 괜찮은 재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스티어링의 양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요거랑 좀 같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좀 버튼들을 그러니까 나누어서 배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고기를 맞추다 보면 여기 유광 검정으로 되어 있는 이 센터 페시아 부분과의 조화가 좀 깨질 수도 있었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루프 콘솔의 버튼들이 좀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고 유광 검정으로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만져야 될 때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점이 있어서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조장치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 시트의 통풍이나 아니면은 겨울에는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 작동시키는 건데, 그거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매기 온도가 27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온도는 22도예요 그러면 훨씬 시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동으로 통풍 시트를 3단계, 제일 높은 단계로 켜놨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차량에서 공조를 보면은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요거가 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시동을 껐다가 이제 내렸다가 탔다고 치고 다시 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풍 시트가.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이거를 눌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단계로 좀 켜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좀 매번 이렇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떤 온도 조건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좀 만족되지 않아서 인가 라고 좀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 보면은 충분히 외기 온도와 이 실내 세팅 온도가 차이가 있는데도 이런 거니까 요거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형 산타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현대 브랜드 SUV의 제일 큰형인 팰리세이드가 좀 판매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에 대해서 좀 뇌피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영향이 없지는 않겠으나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크기부터 해가지고 두 차의 급 차이가 있고요. 무엇보다 팰리세이드는 2열과 3열에 탈 사람을 위한 공간과 편의사양 측면에서 더 그 2열과 3열 탑승객을 위한 배려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타페는 5인승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넓은 트렁크 공간의 일부를 활용해서 6인승이나 7인승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팰리세이드는 기본적으로 3열 시트까지를 갖추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7인승이냐 8인승이냐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3열까지 사람이 탄다는 것을 다 고려를 하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5인승을 넘는 그런 다인승 차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본인이 운전하실 앞좌석에서의 경험과 편의장치도 중요하지만 또 2열 또는 3열에 함께 타고 갈 소중한 사람의 어떤 공간이나 편의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하시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팰리세이드가 더 우위에 머무르고 있다 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사실 지금 벌써 출시된 지 4년을 넘어가지고 5년째를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매우 따끈따끈한 신상인 신형 산타페는 여러 부문에서 이게 신모델이라는 티가 이제 확확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차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차 급은 무시할 수 없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리뷰 촬영을 위한 주행을 마쳐가는 시점에서 제가 타기 시작한 이후에 총 누적 연비 한번 보겠습니다. 416.6km를 주행하는 동안 8.6을 기록했네요. 여기에는 두 군데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포함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21인치 휠을 꼽은 2.5 터보 전륜 구동의 복합 기준 공인 연비는 10.0입니다. 그거보다는 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다시 만나게 된 신형 MX5 산타페 2.5 가솔린 전륜구동의 캘리그래피 사양을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데 크던 작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